네. 혹시 나는 개념 문제가 없다 하신 분 없고요. 네, 반갑습니다. 나는 엑스제로 여전족이라고 하고 이번에 공통과 툴을 맡았어요. 이게 원래 내규식이 아니어가지고 내가 보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서 조금 그렇네. 내 소개를 잠깐만 하면 나는 목동에서 한 2년 정도 고등부 위주 수업을 했고요. 주로 고2, 고3을 주로 많이 수업을 했습니다. 고1도 하긴 했고 이번에 수능 보고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강서 쪽으로 오게 돼서 이쪽 학원에 이제 오게 된 거고요. 주로 최상위권 많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의대하고 서울대를 좀 많이 보내긴 했어요. 의대 한 15명 정도에 서울대도 한 15명 정도 됩니다. 최상위권을 많이 해봐서 최상위권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나도 그다음에 학력도 뭐 이런 거 어필은 해야겠지. 명동외고 나왔고 서울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학 실력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내가 근데 계산 실수 좀 합니다. 그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미리. 뭐 잘못 받았을 때 있고 나이가 먹으니까 기억이 간당간당해가지고. 근데 수학적인 실력은 나쁘지 않다고 나는 나름대로는 자부하고 있고요. 학생들도 그거는 나랑 오래 수업을 해보면 인정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수업을 해왔다. 그렇습니다. 고1들을 보면 항상 좀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중학교 때 완성이 잘 안 돼가지고, 내지는 중학교 때 공부 습관을 잘 못 잡아가지고 고등학교 오면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많이 듣기는 하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시험하고는 다르게 요구하는 공부의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학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마플 시너지 정도만 잘 풀어도, 마플 시너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쌤의 1.5배 정도 되는 쌤 비슷한 책인데 그 정도만 풀어도 90점을 맞을 수 있는 학교들이 꽤 많았어요. 꽤 많았습니다. 100점도 가능했고요. 가까운 사례로는 덕원여고. 옛날이죠, 옛날에. 그러니까 7, 8년 전엔 그랬단 말이야. 내가 덕원여고 1등도 가르쳐봤거든. 그게 결국 서울대가 여튼 근데 점점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돼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는 보셨을 텐데 3월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매년 1, 2학년은 4번의 모의고사를 보고요. 3학년은 이제 한 7번, 8번 정도의 모의고사를 보는데 수능은 더 불어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의 수준에 맞춰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것도 3, 4년 전만 하더라도 3, 4년 전에는 활용을 해도 거의 똑같이 냈는데 요새는 그걸 응용까지 하네. 그런 학교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요새 여러분들이 좀 많이 답답할 만한,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 만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야.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잘하지는 못해요. 워낙 어려우니까, 어려운 학교 많으니까 좀 중학생 입장에서 더 어울 만한 그런 점을 느낄 수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만 잃지 않고 잘 쫓아가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통수학 2를 할 정도라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는 내용들을 잘 까먹지 않고 간다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좀 수업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내 수업은 뭘 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내가 좀 강조하는 말인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산수라고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수학이라고 하잖아요. 산수라는 이름이 수학으로 바뀐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산수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지성한 계산은 지양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물론 계산이 필요할 때가 있고 계산은 할 줄 알아야 되지만 계산 그 너머를 좀 수업을 해드리려고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한 문제를 보더라도 너무 불필요한 계산이 많은 것 같다 하면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개념 수업 처음 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2를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뭐 그래도 최대한 많이 얻어가시면 되고, 100% 얻어가시면 다 좋겠지만 뭐 내가 볼 때는 지금 하는 거에 한 70에서 80% 정도만 완벽하게, 그러니까 7, 80%를 완벽하게 얻어가신다면 두 번째로 하실 때는 좀 더 나을 테고 세 번째로 할 때는 더 완벽해지실 테니까, 여기 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잘 마무리를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기초만 좀 닦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원리들 설명 좀 해드리고, 네, 한번 해보죠. 아 근데 이게 수업이 2시간 반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빠듯할 것 같아. 원래 나는 한 3시간 정도에 13번이면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할 말이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다른 원리들을 보여준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빠듯할 수는 있어가지고 그거는 내가 이제 진행해보면서 좀 생각해볼 예정입니다. 테스트나 이런 거는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숙제를 해오는 걸 보고 한 주 정도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는 고민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 일단 숙제만 좀 잘 해봐 주세요. 네. 일단은 숙제만 잘 볼 테니까. 네. 숙제는 뭐 워크북 이런 건 없고 처음 하는 거니까 부담 주고 싶진 않고 요거만 완벽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것도 하실 거 아니고. 자, 그럼 첫 단어 이거죠. 좀 대화를 해야 되나? 이게 그 처음에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수학, 공통수학 원에서. 네, 정말 미안한데 내가 고3을 작년까지 하다 보니까 그 교육과정이 바뀐 건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고1,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비 고1이고 이제 고2 올라가는 애들부터 교과과정이 바뀌었는데 내가 그 교과과정 바뀐 후로 수업을 한 적이 없어서 공통수학이라는 말이 되게 잘 안 붙었어. 조금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수학원, 수학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양해를. 네.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원래 도형의 방정식 파트는 1학년 1학기 과정이었는데 이제 2학기 과정으로 조금 넘어왔습니다. 원래 걸쳐 있었는데 왜냐면 이게 좀 어렵거든. 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2차 함수까지는 공통수학 1에서 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래프를 많이 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도형의 방정식, 뭐 직선, 원, 뭐 이런 거 합니다. 직선이야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뭐 고1 때도 했고 중학교 1학년 때도 하는 뭐 1차 함수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걸 약간 좀 시야를 바꿔서 음함수의 형태로 음함수의 형태가 된다지 네, 바꿔서 푸는 방법을 할 거고,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일단 좌표 쓸 게 없어요. 직선, 그 다음에 곡선 중에 원, 뭐 크게 요거 3개 다룹니다. 여러 가지 성질들, 여러 가지 공식들 뭐 다루게 될 거고, 근데 저게 이제 많이 힘들어라 하지. 근데 뭐 개념에서는 뭐 어느 정도는 뭐 다뤄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원래는 공통수학 1에서 이어지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공통수학 1에서 특히 방정식, 부등식 파트에서 이어지는 부분이었는데 이걸 그냥 2학기 과정으로 옮겼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도형들을 배우고 나면 그 도형들을 좀 움직일 거거든. 네, 그래서 이동까지 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과 명제를 배웁니다. 네,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을 배울 텐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게. 네. 이 원래 옛날에는 한 15년 전 정도만 해도 이 집합하고 명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원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집합하고 명제라는 단어 자체, 특히 명제가 뭐 집합을 해가지고 명제를 하거든. 명제라는 단어 자체가 수학적인 사고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내지는 논리. 그러니까 원래 논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뭘 수학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자꾸 고1 학생들이 어렵다고 막 징징대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뒷단어로 옮겼어요. 앞쪽에 있던 단어들하고는 약간 별개인데 약간 따로 좀 동떨어진 단어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건 이제 맨 앞에 써야 되는데 지금 뭐 바뀌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를 한다기보다는 그걸 좀 깊게 따로 따지고 들어가서 함수의 정의.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는 중1 때도 아마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정의역, 치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합성함수라는 거, 네, 역함수라는 거, 뭐 이런 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것 중에서 원이나 직선까지 배우고 이제 고1 수준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유리함수.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리식이라고 아직 배우진 않았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분수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수가 들어간 함수. x분의 3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배우고, 네, 무리함수는 뭐 루트 들어간 거, 뭐 2x 빼기 5 뭐 이런 거 배워줍니다. 근데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여기가 제일 쉬워요. 여기가 제일 쉬워.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나갈 것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도찮게 제일 처음이 제일 어렵다. 뭐 이런 순서로 이어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네. 그냥 뭐 소개만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 해보면 되지 뭐. 한 번으로 뭐 어떻게 다 완벽하게 하겠어. 완벽하게 하면 좋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1단원 평면좌표, 네, 좌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10쪽을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점과 점 사이거든요. 이거 칠판이 내가 쓰던 칠판이야. 되게 불편하다. 뭐 글씨 삐뚤삐뚤할 수도 있는데 양해줘. 자, 우리가 이제 도형을 하는 게 뭐냐면은 측정을 하는 게 먼저란 말이야. 그러니까 길이, 넓이, 뭐 부피도 있고, 뭐 질량도 있고. 근데 수학에는 질량은 안 하니까. 뭐 속도 뭐 이런 거 좀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좌표를 그려주면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예를 들어 A점하고 B점이 있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야. 자대 구할 수는 없으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게 첫 단원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뭘 그렸냐면 좌표 평면을 그렸잖아요. 축이 두 개예요. 축이 하나인 것도 배운 적이 있지, 그죠? 뭐 중학교 1학년 때는 이거 하나만 배우잖아. x라는 말은 안 써도 수직선이라고 하지. 그래서 뭐 0, 1,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2하고 5가 있는데 여기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거리가 3인 거 알아, 그죠? 어떻게 계산하지? 5 2잖아? 그죠? 그럼 여기 P라는 점이 있고 여기 Q라는 점이 있는데 P라는 점은 좌표가 2고 Q라는 점은 좌표가 5야. 이거 저기 뭐야 이렇게 쓰면 저게 뭐지? 되게 익숙하지 않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나 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A라는 점이 3,4면 이렇게 쓰잖아요. 왜냐하면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으니까. 근데 수직선은 Y좌표가 없어. 그러니까 요거만 쓴 거야 그냥. 별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PQ의 길이를 잰다. 이러면 5 빼기 2에서 3을 쓰잖아. 네. 칠판 진짜 마음에 안 드네. 필기가 문제네. 그럼 만약에 숫자를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좌표가 하나는 X1, 하나는 X2야. 그럼 PQ의 길이 어떻게 되겠어? X2 빼기 X1 하면 되겠죠. 근데 X1하고 X2가 뭐가 큰지 몰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거리잖아. 거리는 항상 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씌워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놈에서 딴 놈 빼고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뭐 이거 별거 아니죠. 그렇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 근데 뭐가 큰지 모르면 절대값 씌워줘서 답을 양수로 만들어주면 된다. 자,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이거야. 간단합니다. 요새는 잠깐만 너네가 계정 15? 계정 20인지 15인지 모르겠네. 중학교가 15로 알고 있는데 15는 내가 알기로 피타고라스를 4학년 때 배운 걸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 자, 그 비스듬하잖아요. 경사가 져 있잖아. 경사가 재어져 있는 놈의 길이를 잴 때 가장 편안한 건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야. 이렇게 내려준다고. 그러니까 가상의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잰다 이러면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A라는 점의 좌표를 x1, y1으로 봐주시고 B라는 점의 좌표를 x2, y2로 봐주시면 x좌표의 차는 x1 마이너스 x2의 절대값이고 y좌표의 차는 y1 빼기 y2의 절대값이겠죠? 그러면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고 이렇게 씌우면 a, b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쓴다고. 자, a점 x1, y1과 b점 x2, y2가 있을 때 a, b의 길이는 제곱을 하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값 a 제곱하면 그냥 a 제곱이죠. 어차피 양수 만들어서 제곱해나 그냥 제곱하나 어차피 양수 되는 건 그대로니까. 그래서 절대값 x1 빼기 x2의 완전 제곱을 하면 그냥 x1 마이너스 x2의 제곱이지. 네, 그래서 절대값은 여기서는 굳이 쓰지 않을게요. 네,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1 마이너스 y2의 제곱. 이거가 하면 a, b의 제곱이니까 a, b는 여기다 붙이면 된다. 뭐 공식을 당연히 외워야 되겠지만 그냥 피타고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지?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요새 시험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수능처럼 낸다고. 수능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활용해서 낸다고. 좀 지독한 학교들은요.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예를 들면 명덕고 정도 명덕고 시험 좀 빡시거든. 명덕고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고3 수능 정도에 나온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보일해도 돼. 그러니까 좀 엄청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려면 좀 많이 빡세요. 근데 그런 문제를 풀 때도 다 기본은 점과좌표의 경우에는 저런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 공식을 기계적으로 좀 외우지 마시고 이런 가상의 선들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 수학을 잘하려면 그림을 되게 많이 잘 그려봐야 돼. 그림을 좀 많이 그려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런 원리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 자, 그럼 필수 예제 1번 해볼게요. 할 건 다 했으니까. 여기 해볼까? 그냥 요거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만 좀 더 해볼게. 그 만약에 한 점이 원점이야, 예를 들어. 책에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하나가 원점이야. 그리고 A라는 점이 x1, y1이야. 그럼 이렇게 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거리를. 요 거리 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오히려 재기가 더 쉽죠. 왜냐하면 x좌표 x1에 y좌표 y1이니까. 아니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주면 밑변하고 높이가 잘 나올 거 아니야. 네. 하나는 x1, 하나는 y1이 되니까. 네. 그래서 5a의 길이는 여기서 5는 원점입니다. 0,0. 네. x2나 y2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죠. 0 집어넣는다기보다 그냥 이 그림을 생각하세요. 네.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뭐 이거를 외운다기보다 이걸 좀 생각해요. 여기 끝. 자, 필수 예제 1번.
B점은 3,A고요. 네, B점은 마이너스 1,2래. 자, 거리가 2루트래요. 자, 그러면 A 값을 누구 구하시오 그랬어. 자, 그럼 선생님이 아까 공식이 뭐라 그랬냐면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고 제곱의 합을 루트 씌우면 된다고.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고 제곱에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돼. 피타 X끼리 빼 3 빼기 마이너스 1. 일단 처음이니까 이렇게 3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2의 제곱을 해서 얘가 2루트 5다. 그럼 4의 제곱 16 더하기 A-2의 제곱이다. 그럼 2루트의 제곱 20이다. 그럼 A 빼기 2의 제곱이 4니까 A 빼기 2는 뿔마 2죠. 그럼 A는 뭐 4하고 0 나오겠죠. 아잉? 맞았어? 이러면 되겠지? 그죠? 아니 뭐 밑에 해설도 다 있네. 뭐. 근데 좀 별로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좀 해볼까?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자, 하나가 마이너스 1,2입니다. 그 다음에 X좌표가 3,A야. 그럼 한 요 정도 있을 거야. 근데 3,A라는 거는 3은 알겠는데 Y좌표 모르겠다는 거잖아. 그죠? 요 어딘가 있을 거야. 그죠? X는 3 선상에 있을 거라고. X는 3이라는 걸 아직 안 배웠나? 그러니까 X좌표 3, 어디면 3,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을 거라고. 근데 거리가 2루트 5야. 그럼 만약에 여기야. 만약에 A점이. 그러면 요 길이를 잴 것이고 A가 여기 있어. 그럼 요 길이를 잴 거 아니겠니?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재든 피타고라스를 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연결은 한 다음에 재서 2루트 5다를 쓸 거거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문제를 좀 바꿨어요. 예를 들어 문제 바꿨어. 이게 아니고 A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냈다 시작. 그 말인지 알겠어? 내가 4하고 0 했잖아? 뭐 지금 지웠지만 그럼 A의 합은 4지. A의 합은 4야. 근데 이걸 굳이 계산을 안 해도 A의 합이 4인 거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거거든. 왜냐? 봐봐. 내가 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잘되겠다.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준비해갖고 올게요. 여기서 2루트 5인 어디 그 위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밑에 있겠지. 근데 어차피 요 밑변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밑변을 생각합니다. 그럼 이쪽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말인지 알아? 아니 그러니까 요렇게가 만약에 4루트면 이렇게가 4루트는 아닐 거 아니야. 2루트. 이 길이가 2루트면 이 길이가 2루트는 아닐 거 아니야. 이 길이가 또 2루트는 아닐 거 아니야. 왜냐면 얘보다 얘가 길잖아.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뒷변이 2루트고 밑변이 3이고 직각이니까 뭐 RHS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뭐 RHS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합동일 테니까 요거랑 이거 똑같을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요 파란 라인 이쪽 밑변 라인을 기준으로 위로 간 만큼이나 아래로 간 만큼이나 똑같지 않겠어? 그렇다는 얘기는 요 라인은 뭐라는 얘기고 이 위쪽 점이랑 아래쪽 점 그러니까 A라는 점이 될 수 있는 두 점의 정가운데 점이 되겠지. 그럼 정가운데 점 다른 말로 하면 뭐야? 평균. 평균이 뭐야? 합해서 반나는 거. 그럼 합해서 반나는 거의 Y좌표가 뭐야? 2잖아. 그럼 합이 4겠지. 그러니까 평균일 거 아니야. 그러면 굳이 A라는 걸 저렇게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림 안 그려보면 잘 몰라. 이런 거 해가지고 A의 합을 구해라 하면 니네가 어떻게 하겠냐? 계산할 거 아니야. 근데 A의 합 구하라는 건 어떻게 할 거야? 합은 수학에서 평균의 의미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는 거고. 왜 한 가지 더. 그 여러분들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지금 교관이 밖에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지금 현재 예비 중3도 하고 있거든. 의도치 않게. 그 여러분들 예비 고1은 피타고라스를 중2 때 했어요, 중3 때 했어요? 피타고라스 중2 때 했니, 중3 때 했니? 아니 중3인지 아닌지 기억날 거 아니야. 중3이면 바로 직전인데. 중2? 그러면 잘 모르겠구나. 피타고라스 3대 4대 5 정도는 알죠? 5대 12대 13도 좀 봤죠? 뭐 기억 못해도 돼요. 그 다음에 뭐 8대 15대 17 정도도 있어요. 뭐 마이너스는 1대 2대 루트 3 정도는 많이 봤을 거고 1대 1대 루트 2도 알죠? 왜냐면 이거는 저기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라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수학에서 많이 내는 게 뭐냐면 아니 여러분 자 이상한 숫자를 내는 거는 수학의 목적이 아니야.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린 산수하는 게 아니라 수학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이상하게 내는 선생님들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낼 때도 짜증나. 낼 때도 짜증나기 때문에 계산이 웬만하면 깔끔하게 되거든. 그러면은 보통 직각삼각형도 좀 예쁘게 낸단 말이야. 뭐 숫자가 가장 예쁜 애들이 뭐 있어? 3, 4, 5 이런 거 엄청 깔끔하잖아. 그죠? 원래 가장 깔끔한 수는 1, 2거든. 1, 2, 3, 4 이래야 제일 깔끔하냐? 그래서 제일 많이 내는 게 뭐냐면 1, 2를 많이 냅니다. 그럼 1대 2면 여기가 얼마 되겠어요? 루트 5죠? 도형에서 루트 5가 들어가면요 거의 1대 2대 루트 5를 의미합니다. 그러려고 루트 5를 내는 거예요. 깔끔한 숫자 1, 2, 3, 4 이렇게 깔끔하잖아? 너무 얘기했나? 이러면 1 더하기 9에서 10이죠. 빗변 루트 10이죠. 자,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 루트 10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면 1대 3대 루트 10을 쓰라고 내는 거예요. 보통 좀 머리를 좀 쓰면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내 말이 뭐냐? 2루트 5라는 숫자는요 루트 5하고 관련된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2배 한 거거든요. 그럼 뭐 4하고 닮은 거 아니야? 2, 4, 2루트 5 이런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전에 밑변이 뭐라 그랬냐면 4라 그랬거든. 그럼 여기가 2루트 5가 되기 위해서 여기가 2가 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피타고라스 빗변 위쪽 점이 A점이라는 곳이 위치하는 곳이 위로 두 칸을 가든가 아니면 얘를 뒤집어서 아래로 두 칸을 가든가 하면 되니까 Y좌표 2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서 Y좌표 4든가 0이든가 하는 식으로 뭐 똘똘한 애들은 안 사네요. 루트 5를 내는 이유가 다 있어요. 루트 5는 1대1대 루트 5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루트 2는 1대1대 루트 2를 쓰려고 내는 거고 뭐 이런 방식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 조금 빠듯해. 자, 두 번째. 미치겠다. 문제다 하냐 이거. 자, A점이 3,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에 B점이 2, A 그 다음에 C점이 6, 1 자, AB랑 BC가 같대요. 자, 그러면 A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게 뭔 뜻이겠어요? 길이 다 제라는 걸 거 아니야? 이 공식을 따져서. 근데 공식에 루트 들어가네. 여기 조금 짜증나니? 제곱합시다. 그러면 AB 길이는 어떻게 되냐?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제곱의 합이니까 x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하면 1의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 빼기 a의 제곱. 루트 씌우면 그냥 얘기죠. 네, bc는 뭐 2 마이너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래서 풀면 나오겠지 뭐. 그래? 나오겠지? 나올 거야. 계산 안 할게. 뭐 a가 2래.
여러분 이 계산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수투를 하시는 아니 수투래. 공통수학 투를 하시는 분이니까 전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믿을게요. 자 그럼 뭐 얘는 의미가 없나? 왜 낼까요? 왜 낼까요? 여러분들 계산하고. 자 A, B랑 B, C가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점이 3개야. 근데 A, B랑 그 점 3개를 가상의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뭐 여러분들 예쁘게 그리라는 게 아니야. 막 3,-1을 찍고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냥 머릿속에 3점이 있다고 생각해봐. 3점이 있으면 무슨 도형이 생겨? 근데 A, B랑 B, C가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하고 관련된 성질을 쓰기 위해서 준비 과정으로 내는 거야. 자, 그럼 가상의 라인을 한번 봅시다. A점이 있어요, B점이 있어요, C점이 있어요. 근데 B가 좀 예쁘게 그리자. 요렇게 있어야 되겠죠? 아니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좌표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림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나는요 B가 2, 뭐라는 건 아는데 이 y좌표를 구하고 싶어. 그래 뭐 그러면 정확하게 읽을까? 네, 3,-2가 있고 네, 여기 이거 지금 영상이 좀 짧을 수도 있네. 6,1이 있어.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C야. 그 다음에 여기가 2야. X좌표인데 Y좌표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AC는 이렇게 거주고 B점이 어디 있어야 B점이 어디 있어야 한 요 정도 있으면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그럼 이 점을 정확하게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잖아. 야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꼭지각이 있는 꼭지점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어느 정도 있죠? 그 수선의 발레리면 이등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AC의 정 가운데 점 M점이라고 합시다. 요거 지나면서 수직인 라인을 그릴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라는 점을 알고 요 수직인 라인을 그릴 수가 있다면 여기 있는 점이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여러분이 아직 이 새롭게 그린 직선을 L직선이라고 했으면 아직 이 L직선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진 않았으니까 이 직선의 방식을 계산하거든. 이걸 배우고 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합리적일 때가 많죠. 뭐 당연히 계산하면 돼. 계산하면 되는데 이걸 어려운 문제들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 이런 걸 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확인 체크 1번은 안 할게요. 2번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계산을 잘 해보세요. 3번만 해보자. 확인 체크 3번만 해볼게요. 이거 큰일 났다. 맞아야 돼. 자, A점이 마이너스 1,A, B점이 A, 5인데 자, AB 길이가 최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A가 뭐여야 되냐? 네. AB의 길이를 재면요. 네, X좌표 길이 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Y 길이 빼니까 A 마이너스 5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야 돼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냥 봐봤대. 자, 루트 2A 제곱 A 제곱 A 제곱 생기니까 여기에 2A 여기에 마이너스 10A 해서 빼기 8A 더하기 26 이렇게 나옵니다. 네. 뭐 내 계산 틀렸으면 얘기해 주시고 저렇게 했으면 요거가 최소다. 그러면 뭐 하라고 된 거겠어요? 자, 루트 안에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
근데 루트 안에가 어떤 형식이야? 2차 함수 형식이네. 2차식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공통수학 원에서 했을 거예요. 네. 꼭지점은 해봤을 거 아니야. 원래 중3 때도 하잖아.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가지고 2에 a 제곱 빼기 4a 해서 뭐 더하기 26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4 빼기 4 빼기 4 넘겨서 빼기 8 되고 뭐 더하기 16 네 이렇게 되잖아요. 16이 아니고 죄송 18.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놈이 제곱식은 항상 0 이상이다 보니까 네, 루트 18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죠? 왜냐면 얘가 항상 0 이상이니까. 아니면 너네가 이 2차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네, 2,18 지난주에 해가지고. 그래서 2,18이 최소니까 내가 계산이 안 되었다면 A는 뭐 3루트 2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계산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틀렸을 것 같은데. 맞겠지 뭐. 계산이다 그냥. 자, 옮깁시다. 필수에 대한 2번. A 가요. 근데 A 갖고 간 거예요? 네. 그럼 A는 2죠. A가 2일 때 최소부터 18. 표시에 2번. 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의 점하고 Y축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죠. 뭐 이거 아주 중요하죠. 아까 전에 비슷한 건데 P라는 점이 X축에 있대요. P라는 점이 X축에 있대. 그럼 X축에 있는 점들은 특징이 뭐냐면 Y좌표가 0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Q라는 점은 X축, Y축 위의 점이니까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X좌표 0이에요. 그러니까 0,B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식을 쓰면 뭐냐? A, B에서 거리가 같다. 즉 A에서 P까지 거리랑 B에서 P까지 거리가 같다. 즉 첫 번째는 PA는 PB 이걸 풀라는 거고, 두 번째는 초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QA는 QB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놓고 열심히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PA의 제곱은 해봅시다. PA의 제곱은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니까 4. 그 다음에 PB의 길이 X좌표끼리 빼서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면 마이너스 5인데 제곱하니까 25. 해서 풀면 뭐 A가 나오겠죠. 그래도 마찬가지야. QA랑 QB랑 길이가 같대. 그러면 Q에서 A 길이 자 제곱을 해서 루트를 빼고 X좌표끼리 빼서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 B랑도 마찬가지야. 뭐 0 빼기 4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16 Y좌표끼리니까 B 빼기 5의 제곱해서 A, B 구해서 뭐 PQ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 문제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아니 여러분 이거 2차가 아니긴 하지만 방정식을 쓸데없이 두 개를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요구하는 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1,2라는 A점과 뭐 4,5라는 요점 B점이 있는데 A, B로부터 거리가 같다. 이등변이다. 이등변의 꼭지각은 어떻게 찾느냐? 수직이등분선이다. 이변에 요놈의 가운데점 M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라인이 여기인지 모르겠지만 요점과 요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구조를 내려고 하는 거다 정도 넣을 줄 알면 돼요. 지금은 너네가 이걸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없긴 하잖아. 자, 넘어가고 필수예제 3번도 똑같습니다. A점 5, 마이너스 2하고 B점 마이너스 7,2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P점의 좌표가 뭐냐 물어봤는데 그 P가 뭘 지나냐면 Y는 2x 더하기 7위에 있대. 그러면 이것도 사실 요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 그냥 계산을 합시다. P점의 좌표를 문자로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A, B라고 놓기에는 문자가 두 개라 아무래도 좀 힘들어. 연립을 해야 돼. 짜증나니까 A, 2A 더하기 7이라고 놓는 게 좀 더 합리적이긴 하겠죠. 네. 그래서 P점을 A, 2A 더하기 7이라고 놓으시고 그래서 PA 길이와 PB 길이가 같을 테니 양변의 제곱을 해서 X좌표끼리 빼서 제곱 A-5의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 2A 더하기 9의 제곱은 PB의 제곱 X좌표끼리 빼니까 A 더하기 7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5의 제곱을 해서 뭐 열심히 풀어야지 뭐 2차는 지워질 거야. 그냥 하세요. 처음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 자, 나머지 다 똑같고요. 자, 확인 체크 6번을 봅시다. 외심이라는 말이 나오네. 그래도 얘는 좀 좋겠다. 자,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래. 자, 외심이 뭐냐? 외접원의 중심이죠. 그 중이 때 아마 한 걸로 기억하는데. 외심의 성질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야. 뭐 내심하고 외심의 성질.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은 그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걸 들어는 봤을 거예요. 뭐 기억은 못할 수도 있는데 까먹었으면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나는 여기를 찾아야 돼. 네, 거리가 같다죠.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 외심 x, y라고 놓으시면 p라고 할게. 외심 P라고 할게. 원래는 보통 외심 5라고 쓰죠. PA랑 PB랑 PC가 같다. 그럼 PA는 자 제곱까지 할게.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PB x-2의 제곱 더하기 y-7의 제곱은 PC x- 야, 이걸 풀어야 되겠네. 그럼 여러분 연립방정식 해봤을 거야. 식이 이렇게 세 개가 갖다 나오면 어떻게 풀죠? 뭐 이렇게 두 개 갖고 이렇게 두 개 갖다 풀면 되죠?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개더럽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뭐 정리하면 되겠지만 더럽지 않겠어요? 자, 이게 풀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풀 수밖에 없네. 개념 여기 지금 진도 순서가 이렇다 보니까. 자, 두 번째는 야 이게 외심이라는 게 내신에서 진짜 좋아해. 내신에서 진짜 좋아하고 또 언제 좋아하냐면 고3 가시잖아요. 아직 3년이나 남았지만 여러분들 3월에 첫 모의고사를 보면 보통 29번, 80번 문제가 외심을 많이 내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학교 선생님들이 드럽게 좋아해. 아니 외심을 이렇게 구한다네. 개더럽잖아. 네. 개더러운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애들 내가 아까 산수는 지향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통 파고들 만한 구석들이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 내지 않으면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난 선생님이 좀 노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심이 없는 거고. 자, 이게 숫자를 잘 보니까 아까 내가 내심의 성질이 뭐라 그랬지? 그 이게 이등변 삼각형 3개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하면 닿는 애들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뭐 저기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라는 말 쓴다고는 했거든. 자, 중학교 2학년 때 이거를 배웠으면 기억하시는 분들하고 기억 못하시는 분들하고 당연히 기억하는 사람이 고등학교 때 더 유리하지 않겠어?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지만. 네? 자, 이게 근데 숫자를 잘 봐. 어때? 2, 2야. x좌표 두 개가 똑같아. 그러면 어때? A점하고 B점은 상대적으로 그림 그리기가 편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x좌표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간략하게 그려보면 x좌표 2가 있어요. 뭐 4로 찍어봅시다. 자, 2,1하고 2,7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A, B를 이렇게 내렸어. 이 두 개는 확실해. 그다음에 뭐 이제 4,3이 중간보다 조금 아래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외심은 뭐의 저기라서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라서 뭐의 수직이등분선을 제기하세요? A, B의 수직이등분선을 제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가운데가 1과 7의 평균 얼마? 4거 아니야? 그러면 요 라인으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요 어딘가에 있어야 PA, PB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요 정도 있다 치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놈도 요 놈이든 요 놈이 됐든 뭐 이런 식으로 수직이 등분선을 해줘야 될 거 아니니. 근데 나는 얘가 좀 더 나을 것 같아. 그럼 요 정도 되겠네. 그럼 우리는 뭐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 점이 최소한 y좌표가 4라는 것 정도는 알고 갈 수 있단 말이야. 미리. 알겠어? y좌표가 4다는 건 나온다고. 그럼 y에다 4 넣고 x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문자가 두 개가 필요 없고 하나만 하면 되겠네. 그럼 문자 두 개 열리보다는 한 자리가 낫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쓸 수도 있다고. 아이, 직선의 방정식을 아직 안 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이라서 조금 힘들긴 하다. 심화했으면 다 할 텐데. 자, 제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더 하기는 조금 거시기 하니까 일단 이 정도로만 하고 패스하죠. 원래는 이거야. 근데 솔직히 좀 지나쳐. 좀 계산 지나치다 말이야. 이거 나중에 원의 방정식에서 한 번 더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숫자를 잘 보고 숫자 패턴이 조금 쉬운 편인가를 의도해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모의고사 기출은 숫자가 알고 보면 굉장히 깔끔했거든. 의도를 파악하신다면 뭐 됐고. 자, 필수에 대해서 한번 우리 몇 시에 시작했죠? 자, 시계가 지금 10시 50분. 네, 나는 뭐 다른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중간에 잠깐 한 번은 쉴 거예요. 네. 왜냐하면 2시간 반 연속은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여러분도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사실 좀 여유가 있으면 2번 쉴 텐데 여유가 없구나. 자, 필수에서 4번. 자, A 9,7, B 2,3, C 8,-1이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 미리 얘기하죠.
자, 우리가 배운 삼각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이등변이 있고 정삼각형이 있고요. 뭐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물론 직각삼각형의 파생형이라고 좀 그런가? 뭐 얘가 둔각 정도가 있겠죠. 요거 말고 배운 거 있나? 없잖아. 근데 저 애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야? 변 길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들이에요. 이등변은 두 놈이 같고 정삼각형 세 개가 같고, 그러니까 이등변이나 정삼각형인 거를 따지려면은 두 개나 세 개를 구해서 다 같은지를 보면 되겠지. 직각삼각형은 원래 직각으로 봐야 되지만 뭐가 있냐면은 피타고라스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 길이로 커버가 된단 말이야. 변 길이 세 개 다 알면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면 직각, 피타고라스가 성립 안 하면 예각이나 둔각. 이걸 했나? 둔각은 피타고라스가 성립을 안 하니까 C가 제일 긴 변이라 칩시다. 그러니까 직각은 손가락 안 주고 이거잖아요. 둔각은 C제곱, C가 제일 긴 변이라고 가정합시다. C가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어느 쪽이 크겠지? 좌변이 커, 우변이 커?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커요? C제곱이 커요? 둔각삼각형 C제곱이 크죠? 왜? 자, 아니 A, B, C 얘가 직각인데 얘를 늘렸어. 그럼 둔각 되잖아. 그럼 이 C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냥 오른쪽이 크다고. 예각삼각형은 반대겠죠? 짧아지겠죠? 뭐 정말 짜증나게 저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체크만 하세요. 자, 그래서 무슨 삼각형인지 판단하려면 뭘 해야 된다? 경기를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A, B도 재보고 B, C도 재보고 CA도 재보고 와 미쳐버리겠네. 제곱을 합시다. 자, A, B의 제곱, 자 X끼리 빼고 Y끼리 빼고 제곱을 합니다. 자, 9 빼기 7의 제곱, 그 다음에 Y끼리 빼면 4니까 4의 제곱, 이거요 계산 좀 있다. 네, BC의 제곱은 X좌표끼리 빼면 8 빼기 2의 제곱, 6의 제곱, Y끼리 빼면 4의 제곱. 그럼 AB랑 BC는 다르네. 이건 7의 제곱, 6의 제곱인데 4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CA 길이의 제곱은 X좌표끼리 빼면 1의 제곱, Y좌표끼리 빼면 8의 제곱. 네,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네, 얘는 65고 65는 아니잖아. 그럼 AB랑 CA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면 되겠죠. 학교에서는 AB랑 CA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이등변 하면 서술형에서 까요. 그냥 참고하시고. 세변 길이 재라. 자, 보통은 9번이 지금 왜 나왔지? 할 수 있으니까 냈겠지. 자, 8번을 봅시다. 네. 그 확인책 8번이에요. 자, A점이 마이너스 1,1, B점이 3,4, C점이 A,5인데 요게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면 A가 뭐니? 그러면 오이씨 어떻게 모르겠잖아. 그럼 뭐 해라? 그림을 그려라. 일단 되든 안 되든 그림을 대충이라도 그려라.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되든 안 되든 일단 직각삼각형을 그리라고. 그래서 C가 직각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럼 AB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A 구하는 건데 저기 뭐야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쓸 수 있지 않냐. 뭐 이거 하면 되지. 그래서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AB의 제곱이다를 테이블 해서 열심히 풀면 돼요.
AB는 좀 할만하다. 자, 봐봐잉. AB X좌표 차가 4네. 4 빼기 마이너스 1. Y좌표 차가 3이네. 그러면 4, 3이니까 뭐 있어? 5거 아니야. 3대 4대 5 많이 된다니까. 아니, 봐봐. 얘가 마이너스 1,1이라고 저기 3,4를 때리면 X좌표 차 4고 Y좌표 차가 3이니까 5잖아. 5 바로 갈 수 있죠. 그죠? 자, 뭐 여기 25. 그거 풀면 되겠지. 그러면 얘도 3이나 4나 5일 것 같은데. 뭐 해봐야지. 뭐.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9번은요. 아니,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세변의 길이를 아는데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삼각형이 있나? 아, 있으니까 됐겠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세변의 길이밖에 없는데 세변의 길이만 가지고도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삼각형이니까 됐겠죠. 예를 들어 정삼각형이라든가 직각삼각형이라든가 이등변 삼각형도 세변의 길이 알면 뭐 피타고라스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트 5, 2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높이만 알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상황에서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아 이등변이에요? 어이씨 어렵게 냈네. 직각 이등변 아닌가요? 그러면 직각 이등변이죠. 1대1 대 루트 2입니다. 네, 조금 더 쉽죠. 루트 2가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직각 이등변인 것 같더라. 그러니까 네. 자, 넘어갑시다. 요거는 필수제 5번은 이게 아마 오늘 다시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자 필수제 아니 필수제 5번만 5번하고 하수수분 선정이 다르네. 비슷한 거 했죠? 자, B라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Y축의 점이에요. Y축의 점이니까 0,B 뭐 이런 식으로 봅시다. B는 좀 그런가? A라고 났네. 0,A라고 합시다.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하고 그때 P의 좌표를 구하래. 그러면 해봐. 네. AP X좌표끼리 빼 제곱해 1 Y좌표끼리 빼 제곱해 그러면 루트 씌워가 다 제곱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BP X좌표끼리 빼니까 4의 제곱 Y좌표끼리 빼니까 뭐야 A-6의 제곱이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요거 A제곱 빼기 12A 더하기 36 그 다음에 16이니까 17 2A제곱 빼기 12A 더하기 얼마야 이거 54 그럼 아까 전에 했다시피 완전 제곱식으로 가겠죠? 네, 2의 A-3의 제곱 더하기 53 빼기 18하면 되겠지. 아이고 35 네, 그래서 최소가 35다. 언제 A가 3일 때. 할 수 있죠? 자, 확인 체크 10번 11번
12번. 아니? 네. 아, 숙제로는 하셔야죠. 다 똑같네, 그죠? 아무거나 숙제죠. 예, 내 숙제는 확인 체크와 연습문제가 숙제예요. 어차피 필수는 내가 풀거든요. 오늘은 정과잡표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못할 수도 있겠는데. 31쪽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해봐야겠다. 답변이 좀 길었구나. 아, 확실히 2시간 가니까. 연습 문제 풀 거예요. 예, 시간 나오면 몇 개는 해드릴 거예요. 자, 근데 확인 체크 10, 11, 12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럽죠?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문제를 4개나 냈을 겁니다. 필수랑 확인 체크 3개. 예, 오래 걸리죠. 그죠? 뭔가 요령이 다 있겠죠. 요령이 있으니까 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좀 그렇고 뒤쪽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 뒤에 거 하고 갈게요. 자, 필수 6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이거는 외워두면 두고 써먹는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입니다. 네. 밑에 증명은 돼 있어요. 네. 밑에 있을 테니까. 자, A, B의 가운데점을 M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P점이랑 M점을 연결했어요. 그럼 우린 이걸 중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게중심 할 때 중선 들어봤죠? 중선의 교점이라고 하잖아, 무게중심이. 반대쪽에 중점에다가 연결한 거.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뭐냐면 자,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써 있어요, 밑에. 자, 2의 PM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이라는 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입니다. 자, 고1 때 이걸 왜 하냐? 이거 증명을 점과좌표라고 해요. 그래서 증명 일단 해볼게요. 네. 저 변형 공식도 있는데 뭐 그거까지 하기 좀 거시기하고.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점과좌표로 해서 이걸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삼각형이 어떻게 있든 간에 적당히 돌리다 보면 여기다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점을 왼쪽, B점을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 있는 M점을 요 가운데다가 M점이 원점이 되도록 놓고 여기 그냥 길이가 같겠죠? 그럼 P점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림처럼 여기다 놓읍시다. P점 잘 모르니까 A, B라고 해보고요. 일반화해서 B점을 C, 0 A, B 썼으니까 그냥 C 쓰고 네, 마이너스 C, 0 해봅시다. 그래 놓고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네. 자, 그럼 좌변을 해봅시다. 좌변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을 해보면 네, PA 제곱 X좌표끼리 빼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서 B 제곱 더하기 PB X좌표끼리 뺀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하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둘 다 생기고요. 2AC 빼기 2AC 날아가요. A제곱, B제곱, C제곱이 다 2개씩 생깁니다.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자, 우변 뭐죠? PM제곱하고 AM의 제곱인데 P에서 M까지 거리는 여기 0,0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요 길이 C잖아. 제곱하니까 C제곱이지. 그러니까 2배네. 나온다고. 증명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증명을 낼 수 있습니다. 증명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냈는데 여기에서 그치면 참 좋긴 할 텐데 문제는 대신해서 여기서 안 그치니까 문제야.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공식만 가지고 뭔가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얘를 써먹을 만한 데가 있어서 출제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어디서 많이 쓰냐면 뒷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뒷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뭐 공식 그 자체로 낼 수도 있겠죠. 뭐 여러분이 뭐 RPM, 센 뭐 이런 거 풀다 보면 그냥 공식 그 자체를 써서 푸는 방식으로 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 응용을 하냐면 자 내가 지금 A, B, P라 그랬죠. 삼각형 A, B, C가 아니고 A, B, P거든. P는 포인트의 약자라서 P죠. 그러니까 A, B점과 조금 다른 성격의 P점인 거야. 보통 어떤 방식으로 내느냐? 그냥 이 그림 활용할게. A, B는 정점이에요. 정점의 뜻이 뭐냐? 고정된 점. 딱 정확하게 정해진 점. 1,2 뭐 이렇게. 근데 P점은 정해지지 않은 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동점 P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자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점하고 B점은 이렇게 있어. 확실히 정해졌어. 근데 P점이 막 움직여. P점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요 위에 있어. 아니면 뭐 앞에 여러분들 뭐 직선을 방정식 있으니까 P점이 뭐 아까 전에 뭐 비슷한 거 Y는 뭐 X 더하기 뭐 그냥 이런 예를 들게 그냥. 근데 아까 전에 필수예제 5번처럼 뭐 PA점 더하기 PB점의 제곱과 최소값이 되도록 한 PA 좌표를 구하죠. 이런 거 내 따로 쳐봐. 그럼 P가 여기 있다고 쳐보자. P1. 자 그러면 PA 제곱하고 PB 제곱을 이렇게 쟀는데 자 P2가 일로 간다고 쳐봐요. P2가 여기야. 자 그러면 제곱을 잴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 P1, P점이 왼쪽에 있으면 PA가 짧습니다. 이 왼쪽 선을 보라고. 흰색하고 노란색하고 누가 길어? 노란색이 길죠. 얘가 짧고요. 얘가 길어요. 근데요 오른쪽을 보잖아요. PB를 쟀잖아. 그럼 이쪽 흰색하고 이쪽 노란색을 보면 흰색이 조금 더 길어 보여. 그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 라인은 길어지는데 오른쪽 라인은 짧아져. 그러면 둘이 더했을 때 언제 최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P점이 변하면서 뭐도 움직이니까? 둘 다 움직이니까. 하나는 짧아지고 하나는 길어지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짧아지는지 길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 두 개가 변하니까. P점이 변하면 PA도 변하고 PB도 변하니까. 알겠어? 자, 근데 이 방식을 쓰면 얘를 그래서 요렇게 바꾸면 뭔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P점은 잘 모른다 그랬죠. 요 위에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했잖아. 근데 M점은 어떤 점이야? 정 가운데 점이야. 그러니까 A점하고 B점이 원래 정해져 있는 점이면 M점도 가운데 있는 중점 M점도 정해져 있겠죠. 즉 얘는 정해진 길이가 돼요. 숫자가 된다고.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 했어? P가 변함에 따라 PA도 변하고 PB도 변한다 그랬지. 변하는 게 두 개야. 근데 이렇게 바꾸면 변하는 게 하나야. PM. 즉 PM만 짧으면 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줘야겠죠? 자, 그러니까 아까 필수예제 5번을 좀 해볼게. 이거 하고 잠깐 쉴게.
아까 전에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P점을 이제 Y축의 점이니까 아까 0,A로 놓고 그냥 계산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잖아 내가 아까. 근데 이거를 일단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면 뭐 마이너스 1,0하고 4,6 요 정도 있어. 그럼 P점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변한단 말이야. 막 변해. P점이 움직임에 따라서 PA도 변하고 PB도 변해. 근데 내가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을 뭐라고 쓸 수 있다 그랬냐면 2의 PM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럼 M은 어디야? AB의 가운데. 그러면 AB의 길이는 얼마예요? X좌표 길이 빼니까 5, Y좌표 길이 빼니까 6, 25 더하기 힘들어. 이거 안 돼, 이거. 잠깐만. 수가. 숫자를 얘네가 그지같이 낸 거지만 학교에선 제대로 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루트 쉬워. 네, 뭐 쉬워야지 뭐. 루트 61이죠. 네. 그러면 제곱하니까 61이네. 아, 그러니까 요게 루트 61이니까 그러면 가운데 점까지는 뭐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얘가 뭐 이제 2분의 루트 61 되겠죠. 알겠어?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냥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평균일 거 아니야? 아직 내가 내분점을 안 했지만 좀 갈 건데 X좌표 마이너스 1과 4의 정가운데일 거라고. 그럼 뭐 2분의 3이겠죠. 그 다음에 Y좌표는 뭐 3이겠죠. 정말 수가 그지같이 들린다. 자, 어쨌든 내가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를 구하는 건데 얘는 상수란 말이야. 뭐 2분의 루트 61이라는. 그러면 요거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뭐만 잘 보면 PM만 잘 보면 돼. PM이 짧을수록 좋아. 근데 P가 여기 있는 건 M이 여기 있는 건 확실하잖아. 그리고 P는 어디 있어? Y축에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점에서 Y축의 거리를 재는데 걔가 짧을수록 좋으니까 어디 있어야 돼? 이건 멀잖아. 얘가 더 짧잖아. 누가 제일 짧아? 얘가 제일 짧아.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0,3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때 피해 좌표는 0,3이다 답 맞잖아? 답 써있어. 뭐 거리는 재셔야 되고 이런데 써요. 이런데 쓴다고. 이게 뭐 이거 하나뿐이겠어? 제곱의 합 나오면 팩터 이거야. 그래서 얘는 결국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 약간 심화까지 해주는 거야. 정리를 하면 자, 동점은 움직여. 어떤 특정한 규칙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점이고 정해진 점 A, B점이 있어. 근데 만약에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와 같으냐? 2의 PM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데 근데 AM의 제곱은 AB 길이 정해져 있으니 절반 길이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수란 말이야. 즉 모르는 거 두 개가 하나로 바뀐단 말이야. 즉 PM만 최소가 되면 성립을 해요. 즉 PM이 짧으려면 자 M점도 정점이지 정해진 점. 그러니까 P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A, B의 정가운데인 M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 찾으면 돼요. 제곱의 합할 때는. 그럼 이거 나중에 무게중심 할 때 또 나옵니다. 알겠어? 자, 증명. 자, 확인 체크 13번은
이거는 그냥 당장 하라고 힘들 테니까 지금 확인 체크 13번하고 14번을 하잖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요령만 알려드리고 쉬었다 할게요. 너무 길게 끌어서 미안해요. 지금 이런 거 대신에 그 파푸스 중선 정리 너무 유명해가지고 내가 이거 처음에 증명했잖아 좌표로. 요건 이제는 잘 안 내. 이거는 한 8년 전 정도나 많이 냈고 8년 전에 뭐 광역여고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냈고 지금은 저거 너무 뻔해서 안 내고 왜냐면 저거 다 하거든. 조금 응용하면 이 정도 내요. 더 번이 한 이 정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얘가 뭐라고 했냐면 BD 길이가 CD 길이의 2배래. 그러니까 여기 2대 1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때 뭔 공식이 성립하냐면 AB의 제곱 더하기 2AC의 제곱은 3의 AD 제곱 더하기 뭐 ECD 제곱이래요. 아이씨 이거 뭐야? 증명을 하지 증명을. 그럼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전에 좌표로 놨잖아요. 요점을 항상 가운데가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축을 설정하시고 이게 1대 2라는 걸 표현해야 되잖아. 요점을 뭐 C, 0 요건 A, B 그럼 B점을 뭘로 놔야 돼? 길이가 2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C칸이니까 왼쪽으로 2C칸이죠. 네, 마이너스 2C, 0으로 놓으시고 그냥 넣어서 하라고 낸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14번은 내가 알기로 중3 그 중2 때 피타고라스 할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돼. 자, 직사각형 안에 P점이 있는데 그 대각선이라고 해야 되나? PA제곱 더하기 PC제곱은 PB제곱 더하기 PD제곱이 성립할 좌표편을 이용해서 증명하랬잖아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여기 A, 여기 B 합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0,B, 여기는 A, 0, 0,0 A, B 되겠죠? 그리고 뭐 안에 P점 있어. 뭐 이건 X, Y 사진 놓고 좌표 오면 같은지 확인하면 돼요. 할 줄 알면 됩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 이거는 저기 뭐 여러분 중학교 때 이렇게 해서 피터 쓴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왔을 거야. 아니 당연한 게 점과좌표, 점과 점 사이 거리 원리가 피타고라스에서 온 거야. 당연한 거예요. 뭐 내가 이거 증명을 쓰라고지는 않을 테니까 요령 정도만 해봅시다. 네. 많이 좋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게 또 한데 한 5분 정도만 하실게요. 미안합니다. 네. 아침부터 와가지고. 시간을 또 내가 짠 게 아니라가지고. 나는 원래 아침에 수업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냥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평상시에 늦게 자는 사람이야. 보통 한 새벽 4시쯤 자거든요. 4시에서 5시에 자서 한 11시 정도 일어나서 학원에 한 2-3시 정도 출근하고 퇴근하면 12시고 밤 12시 이런 생활을 하다가 거의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4시간밖에 못 자고 고상도 아닌데 힘듭니다. 여러분도 힘들겠죠? 네, 방학이 힘들어요. 자, 연습 문제 한두 개 정도만 좀 언급을 해볼게요. 자, 18번을 보시면 16쪽입니다. 18번을 보시면 자,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계산하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P점을 A, A 더하기 3 이딴 식으로 놓고 진짜 AP제곱 제곱 진짜 BP제곱 해서 더해가지고 2차 방정식 형태로 해서 바꿔서 열심히 계산해라 이런 차원에서 낸 게 맞는데 힘들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파푸스 중선 정리를 응용해서
중점인 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의 정가운데 점은 좀 쉽거든요. 0,0이거든요. 그러니까 0,0에서 뭐 지금은 안 되는데 y는 x 더하기 3에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라 이게 돼요. 네, 뭐 2분의 루트 3 아니 네, 2분의 3 루트 2 이렇게 될 텐데 뭐 일단 넘어가고 그다음 20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하세요. 아니면 내가 오늘 수업 끝까지 다 하고 나서 뭐 그걸 활용하실 수 있으면 그걸 활용하셔도 좋고요. 자, 20번. 자, A점은 스몰 a, 1, 그 다음에 B점은 0,6, C점은 12,-3이 있습니다. 자, 요거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 D의 좌표가 8,0입니다. A로 가능한 걸 다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대충 그려? 네. 대충 그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막 좌표 쭉 그려가지고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대충 그려도 돼요. 좀 정확하게 그릴 때는 언제냐? 숫자가 아주 쉬울 때, 0이 많을 때, 그 정도나 뭐 쭉 그리시고 그냥 대충 그리세요. 문제에서 뭐 했어요? A점이 있는데 각의 이등분선을 그렸어. 각이 이렇게 똑같아. 변 BC하고 만나는 점 D점을 했네. 그러면 요게 8,0이네. 그러면 여기 A,1에서 이걸 구해라야. 그럼 여러분 이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니까 중학교 때 어디선가 본 듯한 그림일 겁니다. 그죠? 각의 이등분선 그림 아니야? 그죠? 이거 AB 대 AC는 D점이지. BD 대 CD. DB 대 DC가. 아니 얘 대 얘는 뭐 이거 있잖아. 근데 내가 뭘 알아? BD나 DC는 구하기 쉽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BD에는 10 나와요. 여기는 5 나옵니다. 그림을 못 그렸네. 계산 내가 했어 그냥. 10하고 5 나오니까 길이가 실제로. 그럼 이게 2대 1이겠구나. 10대 보면 2대 1일 거 아니야. 내가 그림 못 그린 거야. 그러니까 AB 대 AC는 2대 1. 그래서 따라서 AB는 뭐 2AC 해놓고 풀어봐라 하고 된 거야. 그림을 그려보면 다 알 수 있다. 자, 넘어가. 21, 22, 23 넘어가면 될 거. 자, 24번 볼게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내신 하면 서술형에서 하나 정도 낼 거예요. 쉬우면 요 정도, 어려우면 조금 더 꽈서. 자, 요거 최소를 구하래. 여기 미쳐간다. 아니 우리가 무리식의 최대 최소를 어떻게 해? 그죠? 그러니까 저거는 계산하라고 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의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풀라고 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생겨먹은 게 어떻게 생겼냐면 왼쪽에 있는 루트는 x, y와 5,-2의 거리처럼 생겼거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x, y와 마이너스 3,4의 거리처럼 생겼거든. 두 개 더하라고 된 거죠. 그러면 의미가 뭐가 되냐? 이거 정확히 그릴 필요 없는데. 자, 5,-2가 있어요. 네, 마이너스 3,4가 있습니다.
그럼 x, y라는 점이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러면 거리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요거 두 개 더하기 짧았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4에서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건데 이게 짧았으면 좋겠다. 그럼 어디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거거든. 일로. 근데 얘가 짧았으면 좋겠다니까 어떻게 가야 제일 짧게 가? 바로 가야지. x, y가 요런 데 있으면 이거 돌아가는 거보다 바로 가는 게 빠를 거 아니야. 어딘가 들렸다가 가는데 가는 길에 걸쳤다가 가면 제일 짧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결국은 뭐야? 요 길이 되는 거다. x좌표차 8, y좌표차 6. 또 3대 4대 5네. 네, 최소 10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내가 이게 제일 쉬운 버전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제 변형을 하겠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이 혹시 두 번째 하시는 거라던가 아니면 내가 욕심이 많아서 집에서 뭔가를 더 해보겠다. 실제로 내신 수준. 그러니까 중상 난이도 정도의 내신 수준. 자, 똑같이 그대로 썼어? 이제 변형을 한다고. 이제 첫 번째 변형. 이렇게 됩니다. 여기 다 x로 갈 거야. 그러면 x, x가 되겠죠. 그럼 x, y는 아무 점이나 다 되는데 x, x는 어떤 점이 돼? x좌표, y좌표 같은 점이 되죠. y는 x 위에 점이 되죠. 그래서 방금 전에 되는 거랑 똑같은데 y는 x가 이런 식으로 있고 네, 마이너스 3,4 5, 마이너스 해서 재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갔다가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역시나 그 점에 x, x를 찾아라면 여기가 되는 거야. 원래 어쨌든 갔다 돌아가는 게 빠르니까. 근데 이제 숫자를 지금 이렇게 주니까 이거는 쉬워졌는데 만약에 내가 숫자를 좀 바꿔서 요로 잡았어요. 여기 3, 마이너스 3,4가 아니라 뭐 7,3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갔다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푸스 중선 정리밖에 없습니다. 제곱 더하기 이 제곱 빠졌구나. 그냥 갔다 오는 거구나. 갔다 오면 이제 그 오늘 저기 뭐야. 오늘은 못하고 도열 방정식 나중에 하는 벽 치고 돌아오는 반사작용할 때 제일 빠른 거는 혹시 과학 시간에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대칭해서 넘기는 거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던가 뭐 여기 이렇게 살짝 바꾸면 이거 y는 dx 위에 점 이렇게 되고 요 정도 되면 좀 시험 난이도 많이 빡시나고 이러면 많이 빡세요. 왜냐 y는 dx 대신은 좀 힘들거든요. 이거 나중에 보고 뭐 등등등이 있는데 지금은 뭐 이 정도로만 하죠. 자, 25번도 제가 해볼게요. 자, 힌트만 좀 드릴게요. 네, 이건 또 보통 교과서에 수록이 많이 되는 문제인데 도로가 있습니다. A랑 B가 원점에서부터 북쪽으로 위로 10, 왼쪽으로 5 떨어지는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A는 남쪽으로 시속 3, 동쪽으로 시속 4의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갑니다. A, B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뭐 보통 이제 문자를 놓죠. 뭐 선 그어져 있네 이렇게. 여기서 출발했다 이거야. 근데 A점은 밑으로 가고 B점은 오른쪽으로 가. 1시간에 10km 아니 1시간에 3km. B는 오른쪽으로 1시간에 4km.
그러면 언제 최소냐가 아니고 최소가 뭐냐? 뭐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럴 때는 항상 몇 시간 지났냐? 하면 되죠. T시간 후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T시간 후면 여기 내려왔겠지 이제 A점이. 근데 1시간에 3분지기 때문에 그럼 3T 내려왔을 거고 얘는 1시간에 4, 5T이기 때문에 그러면 T시간이면 4T 움직였겠지. 이러면 A점의 좌표는 뭐가 되느냐? 10에서 3T 내려왔으니까 0,10-3T가 되겠고 B점은 어떻게 되느냐? X좌표가 마이너스에서 오른쪽으로 4T만큼 오죠? 마이너스 5 플러스 4T, 0에 해서 이렇게 거리 내시면 돼요. 또 그러면 제곱에 하시면 거리의 최소니까 뭐 X좌표 길 빼고 Y좌표 길 빼고 제곱을 해서 막 하시면 됩니다. 계산이에요, 계산. 네, 문점. 그래도 매문점 없어져서 다행이다. 네, 교과 과정에서 매문점이 빠져가지고 좀 많이. 자, 매문점이 뭐냐? 분리하다 할 때 분자고요. 나눌 분자인데 분리하다, 뭐 분할하다, 나눈다는 뜻이에요. 안 내자입니다. 안쪽 내과 외과 할 때 되죠. 안쪽에서 나누는 점이에요. 그래서 선분이 있는데 안쪽에 점 P라는 점이 있으면 P는 A, B를 자르죠? 어디서 잘라? 안쪽에서 자른다.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길이가 몇 대 몇이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M 대 N이라면 우리는 P는 A, B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정의합니다. 옛날에 외분점도 있었는데 외분점 빠져가지고. 자, 그러면 내분점 공식을 해야겠죠? 수직선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 x1이야. y1이야. 미안. x2야. 편의상 x1보다 x2가 크다고 할게. x2가 오른쪽 점이야. P점을 구할 거야. 여기는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계산을 해야 돼? M 대 N이잖아요. 그러면 AP 대 BP는 M 대 N을 계산을 할 것이고 AP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죠. X-X1인데 BP는 X2 빼기 X죠. M 대 N입니다. 근데 나는 X가 어딘지가 궁금해. 1차 방정식이야. 자, 이렇게 내함끼리 곱하면 MX2 마이너스 이거 쓸 필요 없어. 이거고 내함끼리 곱한 거야. 외함끼리 곱하면 NX 마이너스 NX1 됩니다. 그러면 X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넘기면 M 더하기 N의 X는 얘를 반대로 넘기면 MX2 더하기 NX1이 돼서 결과적으로 X는 뭐가 되느냐?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입니다. 이렇게 돼요. 한번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자, 그래서 좀 외워야 되잖아. 좀 외워야 돼. 미안한데.
안 외우고 넘어가기 좀 힘들어. 외우는 요령이 뭐냐? 뭐 요령이 어디서 해야 돼? 자, 근데 이게 외울 때 이제 헷갈리는 점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A점이 뭐 3이야, B점이 8이야, 네. 2대3 내분점을 하고 싶어.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2대3이니까 2 더하기 3을 밑에다 쓰고요. 크로스 합니다. 크로스 2, 8에 16 3, 3은 9 네, 5분의 16 더하기고 25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크로스예요. 크로스. m은 몇 대 몇이냐가 두 번 들어가요. 몇 대 몇이냐 m 대 n 두 번 들어가는데 mn인데 x1, x2일 것 같잖아. a, b니까 아니야, 거꾸로야. 크로스가 돼. 자, 왜 크로스가 되느냐를 아이씨 시간 없을 것 같은데 땡기는 힘이에요. 만유인력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과학 시간에 할 것 같은데 아니면 농도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없네. 혹시 뭐 나한테 심화를 듣는다면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지금 그냥 이렇게 합시다. 네, 크로스에 크로스. 자, 그러면 이거는 순익선이잖아. A점 x1, y1이고 자, B점이 x2, y2야. 비스듬해, A, B가 비스듬해 단단하게 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라 삐뚤어져 있어. 다 그랬을 때 M 대 N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비스듬한 놈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피타고라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직각삼각형의 빗변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보조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줘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했어요. 정근과 점 사이 거리도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상의 요론선을 그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을 배웠어. 이게 MDN이야. 그러면 요렇게나 요렇게 내리면 뭐 중점 연결 정리 이런 거 하잖아. 요렇게도 M 대 N. 요렇게도 M 대 N이야. 그러면 내가 이 점 P점에 X좌표를 구할 건데 x1, x2 여기 x좌표라고 해봅시다. 그럼 P점의 x좌표는 A점, B점 x좌표의 m 대 n 내분점이죠. y좌표도 마찬가지예요. A점 y좌표 y1, B점 y좌표 y2라고 했을 때 아니 여기 y좌표도 m 대 n이잖아. 그러니까 x좌표도 m 대 n, y좌표도 m 대 n이야. 그러니까 똑같아. 이게 x좌표 m 대 n 하는 방법이었잖아. 자, A점이 x1, y1, B점이 x2, y2면 P점 x, y는 m 플러스 n분의 x좌표는 mx2 더하기 nx1 아이씨 mn, n은 똑같아. 근데 좌표가 크로스 돼. x1은 n하고 x2는 n하고 m하고 y좌표도 똑같아요. y좌표끼리 내분점 my2 더하기 my1. 자, 미안한데 공식은 알아야 된다. 내가 공식으로만 풀진 않을 거지만 공식은 알아야 된다. 미안한데 좀 외워주세요. 증명은 여러분이 할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중점. 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자, 중점은 뭐냐? 가운데 점이야. 네, 다른 말로 1대1 내분점이라고 해요.
구하는데 여기다 1, 넣으면 돼. 근데 귀찮아. 귀찮아. 그냥 M점은 평균이야, 평균. x1, y1 있고 x2, y2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x좌표는 x좌표의 평균 둘이 더해서 반 나누면 돼. y좌표도 반 나누면 돼. 더해서 평균이야, 평균. 자, 중점은 뭘로 기억해라? 두 점의 평균으로 기억해라. 자, 마지막 무게중심. 뒤에서 잘 안 보이려나? 이 영상에는 노라인이 다 찍히긴 하는데. 자, 미안한데 무게중심은 선생님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증명을 생략을 할게요. 쓸데없이 계산이 되거든. 왜 여기 무게중심이 있냐? 뒤에 있어요. 27쪽에 있어요, 이 얘기는. 왜 이거 따로 놨지? 지금 문제. 자, 무게중심의 좌표는 원래 무게중심의 성질이 뭐가 있어요? 중선의 교점입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만나는 애가 무게중심이었죠. 그래서 뭐 무게중심 2대1 뭐 제일 유명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증명은 D점을 계산을 해. 왜냐하면 D점은 중선이니까 이게 길이가 같아. 그럼 D점의 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 BC의 평균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무게중심 G를 구하고 싶으면 뭘 하면 되느냐? A점하고 D점의 2대1 내분점을 계산을 하시면 돼요. G는